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동천 명품 하천과 여자만 해양정원은 순천시가 생태수도 완성을 위해 역점을 두고 있는 현안 사업들입니다. 이들 사업을 각각 담당하는 환경부와 해수부가 주관하는 생물 다양성의 날 행사가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는 정원 박람회를 계기로 순천만 습지에서 국가정원, 도심으로 이어지는 생태축을 골자로 새로운 지방도시의 모델을 제시한다는 미래 비전을 그리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미 정원 박람회 이후를 대비해 박람회 사후 활용과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위해 순천시가 특별히 관심을 갖는 정부 시책은 환경부의 명품하천과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명품하천 조성 사업은 동천을 개발해 순천만과 도심을 연결하겠다는 구상인데 국가하천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지방하천인 동천은 지난해 공모 사업에서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면서 동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우선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에 담아서 이 어떠한 명품 하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순천의 어떠한 염원이라든지 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저희가 긍정적으로 볼 거니까요. 여자만의 해양정원 조성 사업은 서해 가로림만, 동해 영일만과 함께 순차적으로 추진되는데 기재부 예타 신청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첫 사업인 가로림만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1년을 넘기고 있고 기재부가 다음 달 가로림만 방문 의사 등을 묻는 대국민 설문조사를 직접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자만은 가로림만, 영일만과는 달리 인프라와 방문객 등 경제성 분석에 긍정적 요소가 많아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 역시 환경부 등 관계부처, 지역사회,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 나갈 것임을 약속해 드립니다. 순천시가 정원 박람회 이후 생태수도 완성을 위한 지역 현안 과제들을 순조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벌써부터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본부장을 기존 3급에서 2급 직제로 상향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동부지역본부의 경우 앞으로 2급 본부장이 소속 실국을 총괄하고 중요 결정 사항에 대해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아 현지에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7월 순천 신대지구의 동부지역본부 개청을 위해 동부본부로 이동하는 직원들의 이주 지원비 등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반영하고 4개 실국 체제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기 위해 막바지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여순사건 광양유족회 회원이 크게 늘었습니다. 여순사건 광양유족회에는 76명이 소속돼 있었지만 여순사건 피해 신고자를 중심으로 신규 가입이 이어져 회원이 200여 명으로 늘었으며 이에 따라 총회를 거쳐 유족회 조직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광양 지역에 거주하는 여순사건 유족은 1000여 명으로 추정되며 지금까지 특별법에 따라 피해 신고를 한 사람은 600여 명입니다. 광양 황금지구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인근 산업단지 안에 폐기물 처리장 등이 들어서는 걸 뒤늦게 알고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허가를 내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아파트를 짓는 시행, 시공사도 해당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항만과 배후단지가 보이는 광양 황금지구 일대입니다. 경계가 나뉜 땅 위로 아파트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곳 황금지구는 오는 11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총 6,000세대 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새 아파트에 산다는 기대도 잠시 세계단지가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부터 꾸렸습니다. 직선 2km 떨어지지 않은 곳에 황금산단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매립장이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매립장 예정부지에서도 아파트가 보이는 만큼 입주 예정자들은 주거 여건이 나빠질 것이라며 집단 반발에 나섰습니다. 특히 인허가를 내준 광양경제청과 아파트 시행 시공사 광양시까지 어디도 해당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실입주민들이 참여하는 다시 한번 환경 영향 평가를 해주고 조속히 청구하는 바이고요.
다시 한번 공청회를 열어서 실 입주민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가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폐기물 매립장이 계획 당시 6,000제곱미터 규모였다가 인허가 과정에서 4만 7천여 제곱미터로 8배가량 확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해명과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등 지역 정치권도 사업이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지적하자 지난달 광양경제청은 폐기물 매립업체가 내놓은 인가 신청서를 일단 반려한 상황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규모와 용량에 대한 보완 서류가 제출되면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후 저희들이 시식의 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계획이 변경돼 폐기물 처리 규모가 줄면 해당 업체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수 MBC는 5일간 지역 초등학생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집중 보도합니다. 도심에서 매일 3km 넘는 거리를 통학하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등굣길을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직은 이른 아침, 엄마가 초등학생 딸을 깨웁니다. 오전 6시, 초등 3학년 최양이 등교하기 위해 기상하는 시간입니다.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의 초등학생들은 최양을 포함해 모두 순천 북초로 배정되고 있습니다. 거리는 3.2km, 도보로는 무려 1시간이 걸립니다. 일찍 기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최양이 졸린 눈을 비비며 잠을 쫓아보지만 하품은 연신 끊이질 않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새로 들어서려는 아파트가 초등생의 법정 통학거리 기준을 초과할 경우 아파트 사업자에게 통학버스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1.5km, 도보로는 30분 이내. 최양이 사는 아파트는 기준을 2배 이상 훌쩍 넘겼습니다. 하지만 통학버스는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서 눈앞에서 바로 2세대가 지나가거든요. 그거 볼 때마다 왜 동의는 통학버스가 안 될까 좀 속상해가지고. 순천교육지원청은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업자는 일정 규모의 아파트를 개발하는 경우 입주민이 사용하게 될 학교 시설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이나 학교 증축 비용이 이에 속하는데 예외적으로 임대아파트는 사업자가 이 비용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교육지원청은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는 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통학버스 운영까지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주택은 사업자에게 재정 부담을 주거나 입주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협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최양은 매일같이 어머니와 함께 시내버스를 타고 힘겨운 등굣길을 이어갑니다. 혹여나 넘어질라 최양은 버스 손잡이를 두 손으로 꽉 잡습니다. 버스가 급하게 움직일 때마다 최양도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서서 가서 다리가 너무 아파요. 그리고 사람도 너무 많아요. 넘어질 것 같았어요. 다리가 아파도 참아야 돼요. 어른들을 배려해주잖아요. 3.2km, 매일매일 숨막히는 통학을 감내하고 있는 초등학생들. 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학교 시설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아무런 지원 없이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 지역 농가에 열대 거세미 나방 성충이 발견돼 수확기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16일부터 중국에서 봄철 편서풍을 타고 날아온 열대 거세미 나방이 옥수수 주요 재배지인 화양면과 돌산읍 일원 200여 헥타르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 나방이 전년 대비 한 달여가량이나 빨리 발견됐다며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농작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것으로 보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방제 약제도 적기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내에서 폭로전이 벌어지면서 내홍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도당 사무처장이 도당위원장을 공개 비판하고 나서자 위원장은 중앙당의 당무 감사까지 요청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김유승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사무처장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전남도당의 1인 사당화를 막기 위한 충정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신정훈 도당위원장이 중앙당에 자신의 전보 조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부당한 조치라며 돈 문제가 배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도당위원장을 맡아도 별도의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는데 신 도당위원장이 요구해 200만 원짜리 체크카드를 만들어 전달한 이후 질책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임 위원장이 사용한 5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데다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임기 2년 중 1년도 채우지 않은 자신을 교체하려 했다는 겁니다. 돈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꾸중 듣고 나서 전보 조치를 요구했다고 하고 이번에도 또 전보 조치 요구했다고 했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화풀이식이 아니면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사무처장은 평소 도당위원장이 운영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려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남도당 운영예산 40억 원 가운데 30억 원을 올해 소진해야 한다고 발언하거나 짜깁기 수준의 용역을 발주해 특정 업체에 몰아줬다는 겁니다. 신정훈 위원장은 이에 대해 내부 직원과의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어 중앙당의 당무감사를 요청하는 한편 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도당의 이런 방만한 그런 예산 운영도 좀 바꾸고 그러지 않겠어요? 신정훈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이 소집한 운영위원회였지만 운영위원이기도 한 김유승 도당 사무처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양 금호동 일대 다중이용시설에 경관 조명이 설치됩니다. 광양제철소는 사업비 6억 3천만 원을 들여 백운아트홀과 백운플라자 어울림체육관 건물 외부에 LED를 설치하고 건물 외벽에 조명을 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관 조명 설치 사업은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것으로 오는 7월 착공해 9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이 오늘 전남도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여수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가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 유학생 등 내외국인 300여 명이 참여했고 전통문화 공연과 외국인 말하기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여수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는 또 다문화 가정 자녀 9명에게 장학금도 전달했습니다. 가정에서 쓰는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이 1년 전에 비해 30% 이상 오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외환위기였던 98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인데요. 국제에너지 가격 인상 여파로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전기와 가스 요금은 각각 4번씩 인상돼 서민 가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말인 어제 하루에만 여수와 고흥 해안가에서 상괭이 2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돌고래의 하나인 상괭이는 보호가 필요한 해양동물로 분류된 멸종위기종으로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태국 치앙마이의 전남도 농수산식품 상설 판매장이 들어섰습니다. 판매장에는 고흥 나물과 완도 전복 등 전남을 대표하는 30여 개의 농수산식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황사로 인해 종일 하늘이 답답했는데요. 거기에 전남 일부 지역에는 황사가 섞인 빗방울 떨어지는 곳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내일은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종일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 25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이 오르겠습니다. 10도 이상의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여수가 15도, 광양 14도, 순천 13도, 한낮 기온은 여수 22도, 순천 25도, 고흥 24도로 전망됩니다. 내일 해상에도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는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전 10시 54분, 간조 시각은 오후 4시 59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자신이 일하던 어선에서 어획물을 훔치려던 외국인 선원들이 붙잡혔습니다. 일부 어획물을 하역하지 않고 어창에 몰래 숨겨두었다가 밤에 몰래 빼돌리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늦은 밤 정박해 있는 어선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입니다. 갑판 이곳저곳을 손정등으로 비추는 사람은 이 배의 선장입니다. 어창에 누군가 있는 것을 발견한 선장은 해경에 신고를 했고 잠시 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어선에서 외국인 2명을 체포합니다. 이들은 베트남 국적의 선원들로 48톤급 창원 선적 어선의 선원이었습니다. 조업을 마치고 목포 부두에 입항한 뒤 하역 작업을 한 이들은 갈치와 병어 등 90만 원 상당의 어획물을 어창에 몰래 숨겨뒀습니다. 그리고 밤에 몰래 빼돌리려다 절도 행각이 발각된 겁니다. 우리 여도장을 쓰다가 또 상관으로 나오네. 같이 가져가려고 깜짝 놀랐잖아. 이들 외국인 선원들은 자신들이 먹기도 하고 어획물을 판매하기 위해 훔쳤다고 해경에 진술했습니다. 자기 배 이제 확인하러 왔다가 그때 딱 걸린 거죠. 일부는 자기들이 먹든지 하고 일부는 이제 뭐 팔든지 하려고 했다고. 목포해경은 이들 외국인 선원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가 조사하는 한편 어창에 보관된 어획물 절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잠금 장치를 반드시 설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하청업체 노동자가 파이프 사이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오늘 광양의 한 철구조물 제조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업체 안전 책임자와 현장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4월 이 업체에서는 금속 파이프가 굴러떨어져 신호수를 맡은 하청업체 소속 50대가 숨졌습니다.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10대가 구속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19일 순천 중앙동의 한 금은방에서 830만 원 상당의 목걸이와 팔찌를 구매할 것처럼 착용한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17살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남성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양을 첨단 소재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오후 광양시청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광양이 수소산업과 2차 전지 분야에서 전국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광양시는 진월면 망덕데크 정비사업비 10억 원과 백운제 둘레길 조성 사업비 50억 원 등을 전라남도에 건의했습니다. 정원식물의 최신 트렌드를 선보이는 2023 대한민국 정원식물 전시 품평회가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29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행사는 특별한 정원식물을 찾고 있는 가드너와 새로운 식물을 생산, 유통하는 기업을 연결하는 K정원식물 플랫폼입니다. 올해 행사는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인 37개의 기업과 대학 등이 참여해 560여 종의 정원식물을 출품했으며 정원식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원 해설사 현장 설명 등의 서비스도 제공됐습니다.